자, 혹시 장사를 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막하고 버거워졌을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가게라는 작은 공간 안에 갇혀서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데 속빈 강정? 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시간은 흘러가는데 빚만 늘어가고. 혹시 지금 제가 하는 말씀들이 내가 그러지 않나? 라고 생각 드시나요? 혹시 지금 이런 순간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진 않으신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을 서면서 가슴 설레는 꿈을 꿉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었고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내 손으로 직접 일궈낸 가게에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는 거친 파도를 보면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과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유로워지기는커녕 더욱 옥죄어오는 현실 속에서 소중한 시간도, 힘들게 모아온 돈도, 심지어 가장 소중했던 사람도, 가장 중요했던 관계마저도 조금씩 멀어져가는 아픔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 바로 자영업이 시작과 동시에 우리 소중한 인생을 힘겹게 만든다는 이 5가지의 가슴 아픈 이유를 진솔하고 용기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단순한 절망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을 갖고 뭔가 해내갈 수 있는 소중한 지혜와 아이디어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 자, 첫 번째는 시간이라는 달콤하고도 잔혹한 함정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게에 사로잡힌 영혼이다? 그러니까 가게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저도 자영업을 한 7, 8년을 하면서 이거 묶여 있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못 보내고, 그리고 배우자와 만약에 사업을 할 경우 서로 티격태격 싸우게 됩니다. 사업은 그래서 혼자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처럼 처음에 가슴 뛰는 마음으로 이제 내 가게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잔혹한 현실, 이런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린다는 거, 이 현실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게를 오픈할 때 보면은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일찍 나와서 일찍 일어나서 가게를,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오전 장사나 점심시간 장사를 한다고 치면 그 전에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손님들의 물결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저녁 피크타임에는 숨막히는 전쟁 같은 분위기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시간이 오면은, 마감 시간이 오면 정리하는데 이것도 너무 힘들어. 이 하루라는 시간이 뭔가 모래시계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 장사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거. 주말이나 공휴일,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자녀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서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예요. 장사를 하게 되면 그때 되면 휴일이고 바쁜 날이 오게 되면 전쟁터가 된다. 그럴 때 친구들이 연락 오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연락 오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나가고 싶어서. 결국 자영업자가 문을 여는 순간부터 닫는 순간까지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와 여자친구와 배우자와 꿈꾸던 해외여행이라든지 오랜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던 진솔한 대화, 술 한잔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 하고 싶지만 내일 장사는 어떻게 하지? 라는 무거운 걱정 앞에서 그냥 내려놓게 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잔혹한 함정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지만 이 장사를 시작하면서 그런 시간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뺏어가게 되는 게 현실이다. 두 번째는 매출이 순수익이라고 착각하는 초보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서산에서 이제 본죽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을 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여기서 모든 사업과 장사는 매출이 있으면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나 각종 여러 가지 고정비가 있죠.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다 빼고 남는 게 바로 순이익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감미로운 착각이 바로 매출이 곧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만 원이라는 기분 좋은 숫자가 나타났을 때 사장님들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달콤한 계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와 정말 대박이네. 하지만 현실은 차가운 칼날이 우리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 앞에도 마장동 고깃집이라고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한 4달에서 5달 되고 바로 또 국가대표라는 고깃집으로 바로 간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처음에는 내가 매출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왜? 비용과 세금이라는 걸 계산을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매출이 들어오니까 현금이 앞에 보이잖아요. 아, 나 돈 많이 벌었네. 야, 이거 할만한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제가 아까 매출이 있고 비용 얘기했죠. 비용에는 빠져나가는 인건비, 매달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자비한 임대료,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원자재 재료비, 그리고 세금이라는 마지막 한 방까지,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남는 거는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초라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마장동 고깃집이 있죠. 보통 고깃집 운영하면 평수가 크잖아요. 월세가 500만 원이 넘어가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세 메꿀 돈도 안 나와서 와 너무 힘들다. 인건비도 너무 올라서 이거 대한민국에 장사하기 너무 어려운데? 라는 걸 빠르면 5개월, 늦으면 1년, 좀 둔한 겁니다. 진짜 망하고 나서 2년, 다시는 장사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말 무서운 게 바로 고정비라는 건데 이 무게는 엄청납니다. 만약에 손님 발걸음이 좀 뜸해졌다고 쳐요. 그런데 임대료는 내야 돼요. 가장 높게 나가요. 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건물주, 내가 그냥 먹여 살리고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직원들 인건비 어떻게? 이거 줘야 돼.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노동청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난리 나요. 야, 이거 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쪽에 많이 연락 와요. 혹시 대출 가능한가요? 정부 지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던데 이런 거 지원해 준다고 하던데 제가 신용 등급이 650점이에요. 700 몇 점이에요. 자, 정부 지원은 바로 신용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용 점수가 다 날아간 채로 전화가 와요. 왜? 카드론, 현금 서비스, 캐피탈, 대부, 이금융, 상금융 편하게 나오는 것부터 먼저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신용 등급이 다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지원이 안 돼요. 정부 지원은 신용 점수가 850이 기본이에요. 조금 낮아도 되긴 돼요. 그런데 날아갔으니까 나 신용이 안 좋으니까 너네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정부 지원부터 받고 차후에 이런 쉬운 금리 높은 걸 썼어야 되는 건데 모든 사장님들은 먼저 급한 대로 편한 것부터 쓰고 나 이거 정부에서 지원받고 싶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이 점점 늘어납니다. 1억, 2억 이런 분들 너무 태반이에요. 거기에다가 세금 낼 때 되잖아요.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세금 낼 돈이 없어. 그래서 또 대출 받아야 돼. 야, 이거 뭐야. 제가 이 두 번째 자영업자의 가혹한 함정, 달콤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매출은 진짜 돈이 아니라 잔혹한 돈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관계라는 소중한 것들이 멀어져만 가는 아픈 함정이라고 해야 될까? 가족과 친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장사를 하면 만날 시간이 없어요. 하루하루 장사하기 바빠. 나 오늘 하루 쉬잖아요. 뭔가 큰일 난 것 같아. 나 월세도 내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는데 하루 쉬는 게 아니에요. 장사 해보시는 분들은 다 격하게 공감이 될 겁니다. 내가 쉬면 남 가게 잘 되라고 내가 기회를 주는 것 같아. 자, 이런 가까운 사람들은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장사를 시작하는 순간에는 잘 되라고 응원을 하고 설레는 마음 갖고 이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주변에서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잔혹한 심판관이 지나가면서 이 상황은 서서히 변하게 되죠. 내 가게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온 마음을 쏟고 혼을 담아서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오늘 하고 내일 또 똑같은 거 하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강아지 깔때기 씌운 것처럼 외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의 시간도 보내는 게 굉장히 적어지고 없어지게 돼요. 실제로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를 보고 내가 자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런 분들이 거의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게 되면 들어가면 밤이고 새벽이고 하니까 자는 모습만 봐요. 야, 이거 뭐 해외에 나가 있는 기러기 아빠 같은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 와, 저도 20대 때 거의 대부분을 장사에 쏟았거든요. 그때 소중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들도 안개처럼 희미해져 간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시 챙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인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부부가, 소중한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들쭉날쭉한 수입, 오늘 장사가 안 됐어, 내일 장사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 시간 부족, 서로를 향한 이해가 부족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만들만 마음속 깊이 차곡차곡 쌓여간다? 그러다 가게 망하잖아요. 가족이 불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겪었거든요. 아, 참나 진짜 그 돈이 뭐라고 진짜. 이 사람은 결코 돈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사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모두 따뜻한 관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챙기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자영업이라는 길이 그 소중한 관계들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이런 슬픈 함정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손님은 절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마케팅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과 함정이 있어요. 자, 굉장히 상권이 좋고 월세가 비싼 곳은 처음에 손님이 찾아오는 건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장님들이 가슴 깊이 품고 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굉장히 순수하게 정성스럽게 맛만 좋으면 다 오게 돼 있어. 난 음식을 잘하니까 나는 정말 누구보다 신경 쓰고 재료를 좋은 것만 써. 손님들이 그러면 입소문 나서 알아와서 찾아와 줄 거야. 그 소문이 나기 전에 사단난다. 빚쟁이 돼서 사단난다. 자, 지금같이 오히려 치열하고 복잡한 시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가게들이 지역에만 수십 개씩 빼곡히 들어가져 있어요. 와, 자영업 너무 많아요. 진짜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잖아요. 야,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숫자를 세는 것조차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치열한 경쟁 바다 속에서 내 가게가,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고객들의 마음속으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겠지. 아니다. 반드시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전략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자, 제가 왜 유튜브 왜 하는 건가요? 저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요. 이거 왜 해요? 그만큼 책임감에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팀원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걸 시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자, 자영업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맛있는 음식은 이제 더 이상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당연한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온라인 리뷰 하나, 인스타그램 감성적인 사진 한 장까지, 스마트 플레이스의 정확한 정보, 그리고 효과적인 광고 바이럴까지, 이 모든 것이 내가 슈퍼 전문가가 돼야 돼. 솔직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지만 손님들의 발걸음을 우리 가게로 이끌어올 수 있다. 저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죠, 카카오맵에서 별 다 보고 가요. 네이버는 보지도 않아. 하도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혹시 아니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거의 그렇더라고요. 근데 진짜 별이 없고 별이 낮은 곳도 맛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사장님이 불친절해요. 이런 거는 뭐 원래 장사하시면서 장사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음식은 맛있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멘탈의 함정이에요. 불안한 스트레스. 우리 마음속 깊이 이런 요소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장사하잖아요. 매출이 마치 파도처럼 있죠. 들쭉날쭉. 진짜 손님들이 발걸음이 더 뜸해지고 막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손님들이 막 오면 괜찮구나. 그래, 그렇지. 이런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경기 침체나 변덕스러운 날씨, 실제로 비 오잖아요. 제가 음식점 치킨 오프랑 이런 걸 했거든요. 야, 비 오면 손님이 뭔가 줄어들어. 저녁 늦게 들어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회적 이슈, 윤석열, 내란, 난리가 났죠. 가게들 다, 장사들 다 난리 났어요. 사업들 다 난리 났어요. 그거 없죠. 이런 이슈 하나만으로도 하루아침에 매출이 급격히 흔들리는 그런 아찔한 경험을 하시는 대표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장님들은 매일같이 이런 불안감을 안고 하루하루 버텨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장사가 좀 안 되면 괜히 내가 사업한 거 아닌가? 이 무자비한 나에 대한 자책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진짜 장사를 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스스로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실 진짜 문제는 우리 능력이나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자영업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 끝없이
반복되는 불안의 무게, 이게 5번째 가슴 아픈 함정입니다. 자, 자영업의 함정, 제가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공감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영업이라는 길이 절대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함정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내가 공부하고 전문가가 된다면 그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공적인 가게를 만들 수 있다. 자,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저는 항상 우리 거래처 대표님들이나 저희 팀원들에게 항상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은 시스템이다. 그리고 돈이 새어나가는 정확한 이유를 냉철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중한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챙겨나가야 된다. 자, 그리고 마케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 건강한 멘탈로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성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성장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무엇보다 더 절실한 거는 아마 매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장사 사업이 사장님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의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나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장님들 응원하며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